387페이지 갔더니 계약의 종류 나와요. 거기다가 계약의 종류에다가 별표 5개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의 종류가 아까 2절부터 시작해서 뭐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여기가 제2절이 증여가 나오고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가 시험 범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도급계약에 10절에 도급계약이 있는데 여기에 여행계약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아까 2절부터 시작해서 화해계약까지가 15절이기 때문에 1절 빼면 계약의 종류가 14개 있어야 되잖아. 14개. 근데 여기에 이 고용 도급계약 속에 여기다가 10에 2 이렇게 해놓고는 여행계약을 하나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이 계약 여행계약이라는 게 없었거든. 근데 다시 하나 절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도급계약이 2를 맡기고 3을 처리하는 계약이거든. 그래서 여행계약 속에다 하나 부수적으로 제목만 쳐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종류가 한 개 더 늘어난 거지. 근데 법전은 되도록이면 복잡하면 안 되거든.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추가만 시키다 보니까 15절 있었는데 16절 하면 모든 책들이 16절로 변하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법전은 15절로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10-1, 10-2 이렇게 해서 이 절을 하나 더 추가시킨 꼴이 된 거야. 이게. 어쨌든 계약의 종류는 이제 총 몇 개가 되었어? 15개. 그것은 알아야지. 총 몇 개? 그러면 387페이지에 1번 전용계약 나오나? 1번 전용계약을 밑줄 그시고 15개 이렇게 써보셔. 지금 387페이지 하고 있어요. 전용계약이 총 몇 개라고? 이렇게만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용계약이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계약법, 여기 계약법 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계약의 종류를 계약법전에 등장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무슨 계약? 전용계약. 이해만 해봐 한번. 근데 전용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총 몇 개라고? 15개. 그럼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잘 봐야 돼. 매매가 이루어지면 물권 소유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그렇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생긴다고 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매매가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고 지금 배웠잖아. 안 보이는데? 안 보이기는 뭘 안 보여. 요 바로 위에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고 지금 배워왔고, 이 계약 속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이 매매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 그리고 임대차 계약.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맞지?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는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것은 연습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야, 매매가 이루어지면 어째 채권 생기냐? 내가 알아? 법전에서 국회의원들이 약속 펴는 거 배우는 거지. 우리가 약속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존에 이미 약정한 것을 배우는 것이 지나잖아.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고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야. 이렇게. 맞아? 근데 계약의 종류에는 전용계약과 그 다음에 1번 비전용계약이 있는데 우리는 전용계약 중에서 몇 개만 시험 범위라고 해요. 15개만 배운다 하시면. 동의해? 그럼 여기서 자, 계약법에서 다시 보면 여기서 계약법에는 이렇게 갔더니 쭉 1절, 제1절 총칙, 제2절 계약의 종류에서 증여부터 시작해서 3절 매매, 4절은 교환, 5절은 소비대차, 소비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비대차라고 해. 소비대차는 소유권 이전 약정이야. 근데 어떤 소유권이냐면 소비물, 쌀, 돈 이런 것들을 소유권 넘겨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겨받은 사람은 다음에 똑같은 동질, 동종, 동량의 것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지금 휴대폰 가져오셨어? 그럼 한번 이제 법제처 한번 들어가 본다. 펴보시오. 내가 휴대폰 가져오시라고 그랬어. 항상 가져오셔서 진동으로 해놓으시고 법제처 들어가셨나? 네이버에 못해? 들어왔어? 그럼 민법 여기 표셔. 이제 법제처에서 민법 폈나? 그럼 쭉 넘겨보시면 527쪽까지 넘겨봐. 막 손으로 넘겨야 돼. 그것이 안 좋더라고 이거. 쭉 보시면 거기에 이제 2절 증여, 3절 매매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소비대차를 한번 찾아봐. 쭉 내려와. 소비대차. 그래서 소비대차는 총칙 끝나고 증여,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다음에 소비대차가 나와요. 2절, 3절, 4절, 5절에 소비대차가 나와. 5절. 찾으셨어? 아직도 돌리고 있는 것이야? 5절 소비대차 나와? 한번 읽어봐. 시작.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나오잖아. 그것을 같은 종류를 동종, 동질, 같은 양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소비대차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 봐. 내가 법전을 한번 보라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그거 한 번씩 보시라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집에 계실 때 사람들 기다릴 때 뭐 휴대폰 들어가서 인터넷 쳐다봐서 뉴스 봐야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뉴스 봐야 요즘에는 맨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고 살 사람들은 뭐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슨 뭐 맨 하고 오늘 우리 한국 축구 하는데 내일 아침에 아마 졌다고 할 것 같아서 기분이 영 안 좋아. 지금 일본이 이겨버렸거든. 일본이 독일을 사우디하고 이겨버리다 보니까 외국을 우리가 아시아에서 질 확률이 이제 점점 이길 확률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질 것 같은 기분이 기분이 쎄하면 내일 아침에는 졌다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법전을 자꾸 보셔. 여기 봐.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이 소비대차야. 근데 돈은 금전은 소비물이지. 소비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빌려 쓴 사람은 같은 종류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한단 말이야. 한번 들어보셔. 돈 빌려주고 빌려 쓰고 하기로 한 계약을 무엇이라고? 소비대차. 우리 시험 범위에 나와. 가담법에서 가담법이 적용되려거든 채권이 소비대차에 생겨야 된다. 그래서 소초가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에 이제 소비대차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하나 아시고, 그 다음에 6절이 사용대차는 뭐냐면, 먼저 7절이 임대차인데, 여기 봐.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쓰기로 하는 계약을 대차라고 그래. 대차. 그런데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차임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그래. 차임을 주기로 하는 계약. 근데 사용대차는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차임 안 주고 공짜로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사용대차야. 이게. 그러니까 이 건물을 빌려 쓰는 경우에도 빌려 쓰는 사람이 차임을 주기로 하면 임대차, 공짜로 쓰기로 하면 사용대차. 이거 알고 가셔야 돼. 다시 한번 무상으로. 근데 공짜로 그 말을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다 하시면 돼. 근데 임대차는 무상이야 차임을 받기로 해야 돼. 만약에 차임을 받지 않기로 하면 이게 사용대차가 돼버려. 근데 사용대차와 소비대차는 어떤 차이냐면, 사용대차는 빌린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줘야 돼. 근데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지가 가져 다시 반환해.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자기가 갖고 다른 걸 준다 그 말이야. 돈을 빌렸으면 빌린 돈 다시 반환해. 다른 돈 반환해. 하여튼 시간이 가면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8절은 고용. 쭉 9절은 여기서 도급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도급에서 여행계약이 들어간다는 것이야. 그럼 여기서 총칙에서는 아까
우리는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 다시 한번 성요소 시작. 빨리 성립, 효력, 소멸.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생의 인간의 흥망성쇠와 같이 성립, 효력, 소멸을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총칙에서는. 그럼 이 총칙에서는 계약이 성립이 될 텐데 이런 15절까지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냐를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설득돼? 그래서 계약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총칙에서는 이제 뭘 배우냐면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을 배운다 그 말이에요. 성립되는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셔. 388페이지 갔더니 4번에 낙성계약, 요물계약 나오나? 한번 읽어봐. 낙성계약, 요물계약. 이게 4번에 그래서 거기다 오른쪽에 메모해. 거기다가 오른쪽에 메모 4번 오른쪽에다가 별표 넣으시고 기초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성립 요건 이렇게 써보시고 계약의 성립 요건 하나만 써. 오른쪽에다가 낙성계약, 요물계약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페이지에 거기다 쓰시오는데 써야 돼. 다음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막 어머니 찾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그러면 그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 반복 하다 보면 숙달시키는 과정이야. 나는 메모하시오는 부분에 써야 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엉뚱한 데 쓰면 또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계약의 성립 요건에다가 자 청약, 승낙, 합치, 그 다음에 일의 완성, 그리고 가로해 놓고 물건 인도. 자, 여기까지 한번 써봐. 청약 더하기 승낙 더하기 합치.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과 승낙이 합치돼야 된다 이렇게 배워. 그럼 청약이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의하는 말을 청약이라고 하고, 승낙은 청약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타방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하고,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과 승낙이 합치돼야 한다 그 말이야. 이렇게만 써봐. 그러면 자 여기다 써놓고 청약, 승낙, 합치 여기까지만 있으면 성립이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여기까지만 해서 성립이 되면 무슨 계약? 낙성계약. 토지 넘겨줄 테니 네가 돈 2억 주겠다라고 알았다 하면 성립되는 게 낙성계약이요. 여기까지 있어야. 그런데 청약, 승낙, 합치 여기까지는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여기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요물계약. 우리 대표적인 자 매매는 여기까지 썼지.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서 보고 오냐면 400 매매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십시다. 그러면 참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귀찮다고 해야 돼요? 그래 고맙다고 해야 돼요. 438쪽 보시죠. 438페이지에 우리 여러분들 매매라는 조문이 나와요. 여기 매매라는 조문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본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를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매매는 이런 거죠. 매도인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X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했더니 을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정해졌어. 이렇게 얘기해. 내가 X 토지 소유권 넘겨줄 테니 네가 대금 1억을 다오라고 청약을 해. 그랬더니 을이 그래? X 토지 소유권 넘겨준다. 그렇게 하자. 이게 약정이야. 그리고 대금 1억 주겠다고 그랬더니 갑이 그렇게 하자. 이게 약정 아니야. 잘 봐.
내가 소유권 X 토지 소유권 넘겨줄 테니 네가 반대급부로 1억 다오라고 청약을 하잖아. 그랬더니 을이 좋다. 네가 X 토지 소유권 넘겨주면 네가 요구한 대로 내가 1억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약정, 이것에 대한 약정. 그래서 약정 2개가 있으면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했더니 갑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었지?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즉 무슨 얘기냐면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된다.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동의해?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면서 1억의 매매계약을 성립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월 11일 날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이 네가 나중에 잔금 확실히 준다는 걸 믿게 하게끔 계약금 1,000만 원만 주고받기로 하자 할 수도 있어. 매매계약 하면서 계약금 11월 11일 날 내일 되면 1,000만 원을 통장에 넣기로 한다라고 하는 계약을, 자, 여기 잘 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통장에다가 네가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주고받기로 하자 그랬더니 알았다 했어. 약정했어. 계약금 약정. 맞아? 근데 계약금 약정만으로는 계약금 약정이라고 하고 다음날 1,000만 원 주고받잖아. 그것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금 계약은 1,000만 원 주고받기로 하는 합치만 있어서 다음날 걸어야 돼. 그것이 계약금 계약이야.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 전형계약 중에는 다 낙이네. 낙. 15개가 전부 낙성계약이야. 약정만 해도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현상 광고가 뭐냐면 현상 광고. 들어봐. 광고주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쉽게 말해서 가스가 나오지 않는 연탄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내가 현상금 주겠다 그래. 그래서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천원 주겠다. 그러면 광고주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성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응모자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성함으로써 효력이 생겨. 그러니까 현상 광고는 여기 갑이 전봇대에다가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그랬어. 그러면 을이 내가 개를 찾아주겠다 하면 성립이 돼. 개 찾아왔음 해야 성립이 돼. 맞지? 그래서 일을 완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개를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어서 안 되고, 따라서 본다. 찾아왔음 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전용계약 중에서는 15개 중에서 다 청승 합치만 있어서 성립이 되는 낙성계약이야. 근데 전용계약 중에 유일하게 하나만 요물계약이 현상광고 하나 있어. 한번 읽어봐. 다시 앞으로 가서 페이지 몇 페이지로 다시 되도록 하셔야 돼. 388페이지 갔더니 양가로 2번에 요물계약 한번 읽어본다. 당사자 간의 합치 외에, 합치가 뭐냐면 여기야. 청약, 승낙, 합치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잘 못 알아들어 이런 거에. 그러니까 강의가 필요해. 청약도 있었고 승낙도 있었고 이것이 합치 외에 나오잖아. 합치 외에 물건의 인도나 대가의 지급이나 일의 완성 등 기타 급부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이다. 이게 요물계약이야.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요물계약은 이렇게 아시죠? 요물계약은 그냥 그야말로 이것이야. 요물계약은 요구된다. 그래서 물건의 인도가 요구된다. 그런 뜻이야. 요물계약이.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 봐. 여기 봐. 우리는 전형계약을 공부하고 계약금 계약은 여기 없잖아. 계약금 계약은. 있어 없어 여기에. 그럼 여기 없는 계약을 다 B자 붙여서 비전형 계약이라고 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속에 들어가 있어. 매매계약 속에 여기서 안 나타나고. 그러므로 계약금 계약은 어디? 계약금 계약은 전이다. B다. B. 그러면서 청승 합치만 있어야 되겠어. 계약금 실제로 걸었을 때 이루어지겠어.
그래서 나중에 계약금 계약을 따로 배우거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았을 때 성립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배워. 매매계약 토지 X 토지 넘겨주겠다. 매매대금 1억 주겠다.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고 계약한 날 계약서에다가 11월 12일 날 계약한 거야. 11월 사망 11월 12일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수수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 약속을 이것을 잘 들어야 돼. 매매계약 속에 들어가는 모든 계약서 쓸 때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서 쓰잖아. 그런 약속을 따라서 약정, 특약라고 그래. 그러면 매매계약서 속에 매매계약을 쓰면 계약 체결하면서 내일 1,000만 원 주고받기로 한다 했지. 그런 걸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금 약정이라고 그래. 그렇지. 이때 계약서 속에다 쓰는 것은 계약금 약정이고 다음날 계약금 1,000만 원 수수했지? 그런 걸 계약금 계약이라고 한다. 이거야. 설득됐나? 환불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까 다시 되돌아가면 걔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했을 때 내가 걔 찾아주겠다 해야 돼. 걔 찾아왔음 해야 돼. 일의 완성이 있어야 한다니까. 연탄가스가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5억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연탄가스 나오지 않는 가스가 나오지 않는 연탄을 개발하겠음 해야 돼. 가스가 나오지 않는 연탄을 개발했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계약이 이루어진다. 설득됐어?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야, 요물계약이야? 옳지, 낙성계약이지. 이제 설득됐어? 다시 한번 매매를 한번 가봐. 다시. 그래서 매매만 배우는데 여러분들 442페이지로 한번 가볼까? 442페이지 봤더니 먼저 442페이지 갔더니 3번에 계약금 나오나? 그 번호 3번에 얼른 큰 번호를 봐. 442. 3번 봤더니 뭐라고 나와? 그냥 보지도 않고 계약금 하지 말고 눈으로 익혀놔. 눈으로 익혀놨나? 그리고 거기에 양가로 2번 봤더니 법적 성질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봤더니 무슨 계약이야? 그러니까 요물 계약이다 요 말이 나오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주고받기로만 해야 돼. 주고받기로 하고 실제로 주고받아야 돼. 이해했어? 내가 강의 잘해 못해? 잘한다니까. 내가 이해해봐. 이게 대신 공부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써봐야 되니까 그런 단계를 계속 거치자고.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438페이지 438페이지 한 장 넘겨봐. 다시 매매를 배운다. 다 같이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뭐하고? 438페이지 되돌아가 얼른. 이게 책 몇 페이지 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쌈 난다고. 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매라는 조문 하나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매매라는 조문을 마스터하면 시험이 끝나니까 계속 이것만 갖고 공부를 해. 한번 읽어보자.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무슨 권을? 거기 봐. 나 봐. 우리 지난주에 재산권 2개 배웠지? 응? 은지도 뭐야 재산권. 하나는 물권, 하나는 지금 오늘 재산권 중에 채권 발생 원인 배우잖아. 그러므로 채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디? 우리 지난주에 물권 중에서 지역권 배웠지? 지역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시험 나온다. 그것을 그걸 틀리고 오면 안 되잖아. 다시 한다. 저당권은 지난주에 배웠잖아. 물권 중에서 저당권 있었지? 저당권은 물권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면 저당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아, 틀려? 있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이라니까. 그렇게 시험에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이 최고야, 기본이. 이렇게. 자, 다시 읽어. 당사자 일방이 시작.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밑줄 그어봐. 효력이 생긴다 그랬네. 효력이 생겼대. 됐지?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여기 봐라.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재산권 넘겨주겠다, 대금 주겠다 하면 성립되었지. 근데 효력은 약속을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그것을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그냥 효력면에서 약속을 한 사람만 지켜도 되면 이것을 편무. 쌍방이 모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쌍무. 그러니까 매매는 봐. 매매는 약속을 혼자 했어, 둘 다 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속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약속을 한 사람만 지켜도 되면 그것을 편무라고 그래. 그러니까 증여 있지?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계약을 증여라고 그래. 장갑을 내가 무상으로 하나 주마. 알았다. 증여. 토지를 큰아들에게 무상으로 주마. 알았다. 증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마. 알았다. 증여. 그러니까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주기로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거든. 수증자가 받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이 되면 증여야. 그러면 효력면에서는 여기서는 여기는 성립할 때를 물어봐. 성립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효력면에서 효력이 생길 때 약속을 둘 다 지켜야 되면 쌍무. 그 다음에 약속을 한 사람만 지킬 의무가 있으면 편무. 그러면 증여는 약속을 둘 다 지켜야 돼. 한 사람만 지키면 돼. 한 사람만 약속을 지키면 되잖아. 근데 매매는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둘 다 의무를 부담하면 쌍무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워 안 쉬워? 그래서 한 장 넘겨보자 또. 자, 저 앞으로 가서 우리 계약법에 (387페이지를) 한번 보셔. 근데 387페이지를 봤더니 02번에 전형계약 다음에 쌍무 편무 나오지. 여러분들 책은 쌍무를 먼저 써놓고 뒤에가 낙성계약 써놨지.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낙성계약을 먼저 쓰겠어? 쌍무계약을 먼저 설명하겠어? 쌍무를 먼저 하겠어? 성립도 안 됐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쌍무를 하면 안 되잖아. 일단 사람이 태어나고 의무 부담해야지. 계약이 체결도 안 됐는데 쌍무 편무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게. 그러면 내가 더 잘 가르쳐 못 가르쳐? 나는 순서대로 하자는 거야. 성립과 관련되고 효력과 관련, 그렇게 해야 맞아. 여러분 사고가 일목요연하게, 이게 여러분들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논리성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일단 사람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효력이 생기고 사망하고 나오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는 거부터 쓰면 안 되지. 계약이 체결도 안 했는데 의무가 생기는가 보면 안 되잖아. 근데 계약 법전은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 법전은 성립이 되고 나서 효력이 생기고 나서 이걸 돼 있어. 왜? 법전 보면 계약의 성립 이렇게 나왔으니까. 2절은 계약의 2관은 계약의 효력이야, 성립이야, 효력이야. 아까 써놓은 게. 아까 계약법을 여기서 제1절 총칙에서는 다 같이 성립, 효력, 소멸. 그러니까 성립을 먼저 다뤄야 돼. 효력을 먼저 다뤄야 돼. 내 말이 논리가 서나? 괜히 가서 다른 데 가 유튜브 가서 엮여 가서 떨어지지 말고 잘 들어. 내가 제일 잘 가르치니까. 여기부터 공부해야지. 여기부터 해야지. 여기부터 하면 안 되냐. 근데 책은 이거부터 써놨잖아. 근데 어째서 그런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강사들이. 모든 강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쌍무계약부터. 나는 내가 박사까지 마친 사람이거든. 7년 동안 교수님 밑에서 녹차 그릇만 닦아서 녹차 그릇. 그런데 녹차 그릇 닦은 이유면 하시면서 계속 책을 만들면서 책을 보라 하고
교수님들 친구들 막 그 장관들 오면 녹차만 닦았다고 이러고. 그리고 학부생들 강의 있잖아. 7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죽겠더라고. 박사과정 따로 강의 있고 7년 동안 학부생들 강의 있잖아. 그럼 교수님 밑에서 저거 들어야 돼. 나도 학생들하고 같이 1학년 조그만 애들하고 수없이 들었어. 수없이. 그냥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면 이제 집에도 못 가. 교수님이 늙은 나이 드신 분 교시라서 그냥 이제 커피숍 다방이지. 가서 고소미 하나 들고 2시간 동안 또 이 얘기 듣고 있어야 돼. 2시간 동안 고소미. 그러니까 내가 고소미만 보면 한 서너 가마니는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종 부른 거 그리고 한마디씩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사람이 성장이 우선, 태어나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효력이 우선이냐 이렇게 던져주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법전이 그렇게 편제돼 있어. 법전이. 그래서 민법은 법전을 잘 이해 못하면 기본이 무너진다고. 근데 중개사법은 법전 한 번도 안 보더라고. 공법도 법전 한 번도 안 봐. 법을 배우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은 대단한 강사들이구나. 근데 왜 거기는 봐야 머리 아파. 거기는 그냥 해석 법학이 아니거든. 거기는. 근데 민법은 해석 법학이라서 법전을 봐야 된다고 해요. 어쨌든 이해하셨어? 성립이 먼저요, 효력이 먼저요? 그러면 쌍무나 편무나는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메모하셔. 387페이지. 이번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나오나? 그 오른쪽에다가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거기다 쌍무, 편무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요.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요. 거기다가 쌍무, 편무는 여기다가 쌍무냐, 편무냐는 기준 시기가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시기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용계약이다 하면 맞아 틀려. 맞아. 낙성계약이다 하면 맞고 쌍무계약이다 하면 맞고.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이제 유상이다 무상이다 이것만 공부하면 되네. 그럼 바로 밑에 3번 나오네. 3번 유상계약 나오지? 그런데 유상계약 무상계약은 이제 오른쪽에 메모에 구별 시기는 이렇게 써. 계약 전 과정 이렇게 써버려. 전 과정.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쓴다고. 전 과정. 자, 개를 찾아주는 사람 광고에다가 썼다고. 전봇대에다가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리봉맨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이름은 뽀식이다. 50만 원 주겠다 했어. 그러면 응모자가 뽀식이를 찾아와야 50만 원 줄 의무가 있지. 여기 잘 봐. 개를 현상 광고라는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개를 찾아주겠다 해야 돼. 찾아왔음 해야 돼. 찾아왔음 그러면 성립이 됐네. 찾아왔음. 개 갖고 와야 돼. 강아지 키우는 사람 힘들어요. 강아지 키워? 하여튼 잘 봐. 그러면 성립될 때에 두 번째는 효력을 봐. 효력. 그러면 광고자는 개를 찾아온 사람에게 50만 원 줄 의무가 있지. 근데 을은 개를 찾아온 사람은 찾아왔으니까 일을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의무 있어 없어? 효력 발생 시기에서.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야? 편무 계약이야.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했더니. 동의해? 자, 그런데 유상이다 무상이다는 일방의 재산 출연과 상대방도 그의 대가적 의미, 양 당사자가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쌍방 모두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자, 밑줄 그셔봐. 유상계약. 3번에 1번 봐. 당사자가 서로 동그라미 쳐.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이 유상이다 그랬네.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면 유상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매매는 매도인은 X 재산권 이전해주기로 했으니까는 재산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 그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했으니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매도인은 재산권 넘겨주잖아. 쌍방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재산을 출연함으로 이런 걸 유상이라고 그래. 그럼 현상광고는 잘 봐. 현상광고는 을이 개를 찾아왔음 그 다음에 응모자는 50만 원 줄 찾아온 사람에게 50만 원 주기로 했으니 50만 원 줘야지. 그러면 개를 찾아온 사람은 재산을 출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개를 찾아올 때 그냥 꼬시가 하면 개가 오냐? 후라시 들고 쭉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붙여놓고 그리고 고사 때 막 돌아다니고 발품도 팔고 그러잖아.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 중에서 응모자도 재산을 출연했지. 광고주도 재산을 출연하죠. 동의해? 어디 다시 와. 연탄 가스가 나오지 않는 연탄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5억 준다. 그러면 탁 하루에 탁 깨고 개발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해 오잖아. 직원들 동원해서 재산도 출연하잖아. 이렇게 월급도 주고. 그러므로 응모자도 재산을 출연해 안 해? 응모자도. 광고주도 재산을 출연하지. 서로 대가관계가 있죠. 그러므로 유상이요 무상이요? 유상. 자 지금부터 봐. 근데 쌍무계약은 다 유상이요. 요 파란 거 있지 쌍무. 자 여러분 쌍무는 모두 쌍방이 모두 재산을 출연하니까 의무를 부담함으로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요. 써본다 거기다가 여기 오른쪽에 397페이지 오른쪽 날개에다 별표를 해. 오른쪽 날개에다가 별표 넣으시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시험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O 해야 되겠어? X 해야 되겠어? 지금 어디다 메모해야 되냐면 387페이지 그 3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오른쪽에 날개에다 쓰라고 그랬지? 그 오른쪽 날개가 요거예요. 날개. 됐나? 그래서 반대로 한번 써보자고. 반대로 이제 여기다가. 자,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이 논리가 성립이 되나 이렇게.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여기 봐라. 유상계약은 다 쌍무계약이다 했더니 보니까 편무도 있잖아 지금. 이 현상광고 때문에 시험 내는 거야. 현상광고 때문에. 다시 한다고. 현상광고만 놓고 본다면 쌍무요 편무요. 근데 쌍무계약은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다 출연함으로 쌍무는 전부 유상이야. 쌍무는. 하지만 쌍무는 모두 다 유상이요 아니요? 유상이요. 됐나? 근데 유상은 다 쌍무다 하면 맞아 안 맞아? 편무 중에서 또 유상이 있어 버리잖아 지금. 유상은 다 쌍무다 이렇게 했더니 젠장 편무가 있어 버리잖아 지금. 그러므로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명제는 맞는 거예요? 틀린 명제예요?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는 맞지만 이렇게 하면 틀렸다 이해해봐 한번. 그러면 자 유상이다 무상이다는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구별하는 과정의 시기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구별을 해.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일방의 재산 출연과 타방의 재산 출연이 대가 관계에 있으면 이것을 유상이라고 해. 근데 매매교환 임대차는 어쨌든 쌍무계약이거든. 그럼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하면 맞아. 됐나? 그래서 이거 하나 이해해주고 가면 되고. 어디 그래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자. 우리 작년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저 뒤에 있어. 590 이하에.
605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606페이지. 606페이지에 참 우리는 여기 봐, 우리는 시험이 끝나면 참 회한이 있어, 회한이.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기본을 무시하고 무슨 여러분 교수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이제 앞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느냐 그러지 않냐 이거 갖고 해야 되고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지. 모의고사 40점 맞았다 50점 맞았다 이거 갖고 따지지 마셔. 기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 갖고 자꾸 따지고 기초를 갖고 공부해야 되고 그 기초가 뭐냐면 민법은 성립요건, 효력요건, 소멸사유 다 이렇게 돼 있어. 앞에서 다음 달에 법률행위 배우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소멸사유 이렇게만 배운다고 민법은.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소멸 다 민법은 그냥 성효소 이것만 배운다 생각하면 돼. 거기다가 틀을 맞춰서 여러분들도 기초를 쌓아가면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럼 29번 본다. 계약의 유형.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요물계약은 현상광고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 2번 교환계약은 여기 봐라. 교환은 쌍무라고 그랬지? 근데 교환은 쌍무니까 유상이요 무상이요? 이거 틀렸네. 3번 증여는 낙성계약이다. 맞네.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쉬웠는데 틀리고 오더라고 참. 그러니 어떡하라고. 여기서 다 낙성계약이고 요물계약은 현상광고 하나요. 목 터지게 해도 3번을 못 찍고 온다면 지금이야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만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야, 씨, 집에 와서 보니까 다 맞추겠네요. 근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 가면 변수가 너무 많아. 우리 작년에 나 깜짝 놀란 게 올해지. 1년 동안 시험 준비해서 시험장 갔는데 감독관이 이 친구가 나 또 이런 일은 처음이야. 휴대폰을 호주머니에다 갖고 있어가지고 퇴장당해서 강제.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서 그것도 야간에서 그렇게 열심히 와서 공부했는데 감독관이 휴대폰 호주머니 있는 거 적발해가지고 그냥 퇴장당한 거예요. 그냥 부정행위는 아닌데 시험 볼 수 있어지 다행히. 그냥 시험장 가게 되면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잘해야 돼요. 자기 고집 비우고 한 2분만 더 주시오. 그냥 갖고 나가버려요. 찢어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부정행위 해고는 안 받아준다고 그냥. 그냥 모의고사 보시라 그러면 봐야 돼, 안 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소송은 변호사가 해야 이겨, 내가 해야 이겨.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시험 공부도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여러분들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서 왔잖아. 그럼 학원에다가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모의고사 보시고 그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서울대 합격한 사람들이 모의고사 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본다고, 고등학생들은. 근데 자기들이 보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그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 사람은 이게 시험 공부는 인생에서 결과가 중요한 게 있고 과정이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시험 공부는 결과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도박하면 돼. 도박.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근데 시험 공부는 과정이 중요해. 이거.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다니까 이런 게. 그것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 그 과정에서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 문제 풀어보자고. 4번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아 틀려. 왜냐하면 현상광고 하나만 요물계약이라고 했으니까는 그것도 놓치면 되냐고. 5번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는 쌍무요 편무요? 쌍무는 모두 근데 편무다 써놨잖아 지금. 우리 시험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해놓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면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다. 계약의 종류를 공부할 때에 쌍무계약부터 해야 돼. 낙성계약부터 해야 돼. 왜? 성립부터 공부하자니까. 그럼 나중에 또 내가 이제 인생은 성립부터 시작하라 그랬는데 매매의 법적 성질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매매는 쌍무유상하면 유튜브 보고 온 놈이라고 해서 내가 혼낼 거야 아주. 매매는 쌍무요 낙성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이 왜 성립, 효력, 소멸부터 봐야 되지. 성립, 효력, 소멸부터.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자, 다시 정리하자고. 첫째 시간. 우리 계약법에서 나오는 채권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돼.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의 종류는 15개네. 15개. 계약법에서만 나오면. 약정 지키시효가 채권이고, 그러면 이 계약은 약정 지킬 의무가 있어, 없어? 약정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의무 중심으로 했을 때는 쌍무, 편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쌍무, 편무. 그 다음에 재산을 실현하느냐의 여부를 따져봤더니 유상이다, 무상이다 따지는 것이야. 여기까지 설득이 돼. 자, 이거 본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그러니까 이게 채권계약은 쌍무냐 편무냐 나누죠. 그러면 매매교환 임대차는 물권 생기는 계약, 채권 생기는 계약. 채권 생기는 계약이므로 채권계약만 나오면 의무가 생긴다고, 의무. 그래서 자, 이거 보면 낙채, 쌍유, 그렇게 하나 외우고 가면 되는 거. 매매교환 임대차 통틀어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고, 물권계약이요, 채권계약이요. 채권계약이고, 편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 유상계약. 그러면 다음에 쌍무계약에 또 독립된 효력을 또 배워. 채권계약에 또 효력을 또 배운다 이거야. 채권계약의 특성은 약속만 지키면 되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유효다 이거 배워. 나중에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타인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 유효. 다시 해. 타인 땅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면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는 유효겠어, 무효겠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또 남의 땅 갖다 팔아먹으면 도둑놈이지. 근데 약속만 지키면 된다니까. 매매는 약속이야, 약속. 약속은 일단 하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기만 하면 되거든. 약속 못 지키면, 자, 따라서 약정 못 지키면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해주고 끝나는 거야. 그러므로 매매는 부담행위다 이런 말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계약 자체는 유효, 무효. 앞으로 졸다가도 그냥 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나오잖아. 그럼 무효다 그러면 혼나, 나중에 졸다가도. 그냥 매매 계약의 유효 무효만 물어보면 그냥 무효 물어볼 수는 없어. 그냥 유효다 하면 돼, 다음에. 그리고 총칙에서는 무효 사유를 뭐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배우지만 계약법에서 나오면 그냥 매매 그러면 다, 물권법에서 매매 그러면 유효 막 이렇게 공부해. 나중에 이거 배우거든. 지분이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이 지분 5분의 1 갖고 있는데 이게 공유라고 그래. 근데 공유물 요걸 병에게 팔아먹으려거든,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으려거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근데 여기 소수 지분 5분의 1 지분 갖고 있는 병이 공유물 전부를 A에게 넘겨주기로 매매했대. 매매.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매매는, 자,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매매하기로 하는 약속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라고 한 사람 손들어. 내가 아까 이 오빠가 매매만 나오면 유효요, 무효요 물어볼 때는 무효라고 하라고 그랬어, 그냥 유효라고 하라고 그랬어? 이유는 공유자, 이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을 넘겨주기로 하는 매매는 약속이라니까, 약속. 그리고 약속만 지키면 돼. 그런데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는 자기 지분의 소유권 넘겨주는 것만 유효이고, 이렇게 이 지분 넘겨주는 것은 달라. 그러니까는 매매와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는 다르다 생각을 해줘야 돼. 너무 어렵지? 다시 해. 매매는 물권계약이요, 채권계약이야? 약속만 지키면 되므로 약속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하나만 밑줄 긋고 쉬었다 합시다. 자, 하나만 밑줄 긋고. 자, 페이지 가서, 매매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438페이지를 한번 가보시오. 거기에 01번에 매매의의 양가로 2번 봐. 2번. 양가로 2번 보셨나? 법적 성질에. 그리고 438페이지에
양가로 2번 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매매는 시작.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권리 또는 물건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이 말은 뭐냐면 타인의 권리도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이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해설이 잘 봐. 나는 이렇게 쓰겠어. 매매는 부담행위이므로 이렇게 쓰겠다고 책을 쓸 때. 매매는 무슨 행위이므로? 또 눈이 돌아가네. 매매계약 체결하면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쌍무잖아, 쌍무. 그럼 약속만 지키면 되지. 그럼 약속 못 지키면 안 되니까. 매매는 어쨌든 나중에 내 토지가 아닌 아버지 토지를 내가 매매해도 괜찮지 않아? 왜? 그걸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라고 그랬지? 그 논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무장해야 돼. 어째서 유효야? 매매는 무슨 행위이므로? 부담행위이므로. 하지만 매매는 부담행위. 쌍무잖아, 쌍무, 편무. 그러니까 의무를 지키는 계약을 부담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첫 시간에 채권 계약은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 그렇게 어려운가 봐. 계약은 나중에 약속 지키시 한다고 그랬지. 약속 지켜야 될 이행의 문제 남겨놨어, 안 남겨놨어? 계약은 다 약속 지켜야 돼. 아까 이렇게 따라서 약정 지키시오. 그러면 한 사람은 약정 지키시오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약정 지켜야 되잖아. 약정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근데 약정 지켜야 될 의무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쌍방이 약정 지키면 쌍무, 한 사람만 약정 지키면 되면 편무. 어쨌든 이 계약은 다 약속 지켜야 되니까 약속 지키면 돼. 못 지키면 얻어맞으면 되고. 그러니까 약속 나중에 지키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해볼 수는 있어, 없어? 타인의 토지도 임대할 수 있다니까. 다 타인의 토지도 교환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 설득됐냐고? 다 담배 피면서 생각해 보셔. 5분간 휴식.